자, 여론조사 짧게 볼게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윤석열 지지율이 35%인데 아까 보여드렸었죠. 일본인들의 윤석열 신뢰도는 43%예요. 많이 부끄럽더라고. 8%가 높아.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일본은 윤석열의 텃밭이네요. 그러니까 제발 수출. 43%면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수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리. 기시다 지지율보다 높아요 지금. 기시다 후임으로 오늘자 윤석열 지지율 35%인데 일본은 윤석열을 43%나 신뢰합니다. 기시다 불신이 난 발음도 안 되네. 불신이 난 올라왔단 말이 있던데 딱 후임으로 나가면 되겠네. 갤럽 윤석열 부정평가는 57%인데요. 일본인이 윤석열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40%예요. 출마하세요. 한국은 포기하고 일본으로 가시지요. 저 아름다운 나라 일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그래프를 보면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사람이었나요? 요거를 언론이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제가 봤는데 윤석열 35% 지지율 유지. 그 매기는 걸까요? 칭찬한 걸까요? 하여튼 유지 좋아해. 하여튼 그래. 근데 이번 그래프도 보수층이 한 300명, 진보층이 260명 정도 이렇게 표집해가지고 나온 결과라는 거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윤석열이 싫은 이유. 외교, 경제, 민생, 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독단적, 일방적, 일본 관계,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인사, 검찰 권력 과도, 통합 협치 부족, 서민 정책, 복지,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노동 정책, 전 정부와 마찰, 전 정부 탓, 직무 태도, 발언 부주의, 공정하지 않음, 신중함 부족, 성급함, 세금 인상, 공약 실천 미흡, 인간 자체가 싫다. 이거를 카테고리를 이렇게 이제 주관식이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객관식으로 하면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 저거 다 모아보면요. 모자란 놈. 그렇죠. 모자란 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미친 놈.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한국일보 여미우리가 했던 여론조사에 그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론조사니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일본인 43% 신뢰한다. 신뢰할 수 없다. 40%.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신뢰한다 25%, 신뢰할 수 없다 69%.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토마토로 가볼게요. 윤석열 지지율 긍정 35, 부정 62.5. 이런 경우에는 왜 부정이 더 많이 나오냐면은 객관식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갤럽하고 좀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좋다 싫다의 중간층이 모르겠다가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부정 62.5가 나오고 그래프로도 보시면 대체적으로 지금 희한하게 지난주나 이번 주나 거의 똑같다. 윤석열의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 지지율이 저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또 이슈가 출렁하면 또 빠지겠죠. 정당 지지율 한번 볼게요. 미디어 토마토 민주 48, 국민의힘 35.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의 소위 이제 반개세들이 반개혁 세력 반개들이 전혀 인용하지를 않고 있죠. 온갖 난리를 쳐도 민주당 지지율 자동응답에서는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다음에 미디어 토마토에서 나온 후쿠시마 방류 시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해서 72.3%가 수입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정밀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수입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20.7. 수입해도 괜찮다는 정신병자들이 6.3% 정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국민 여론을 윤석열이 고집을 부려서 오염수 방류하게 하고 만약에 수입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은 자기가 그냥 죽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수입해도 괜찮다 등 말고도 저기 6.3%밖에 안 되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오늘자 35% 정도 된다고 하면 나머지 윤석열 지지층들은 윤석열을 이런 면에서 신뢰하지 않는 건데 윤석열이 그거를 강행을 해버리면 윤석열 지지율 빠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이 그걸 방류를 하는 순간부터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 쭉쭉쭉 빠질 겁니다.
다음에 모닝 컨설트는 윤석열 지지율 긍정 22, 부정 71. 그리고 윤석열이 1위를 탈환했다는 깊은 소식. 정말 3주 만에 바로 꼴찌 축하드려요. 네, 다시 차지했습니다. 같이 꼴찌를 좀 꼴찌다뇨. 위아래로 하던 마크롱이나 그 체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위로 올라섰거든요. 마크롱 사임했어요? 왜 28%나 나왔네. 지지율 엄청 올랐네. 네, 지난주보다 또 마크롱은 2계단 더 오른 거죠. 그 연금 개혁 이슈가 이제 사라졌나 보네. 그러니까 그건 그거지. 프랑스인들한테는 이명박 때 광우병이랑 비슷한 거지.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 윤석열은 꾸준하게 지금 일관성 있어죠. 꼴찌 복귀. 그렇게 치면 이제 기시다는 중간 정도에 있는데 기시다가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거의 붙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저게 지금 윤석열 효과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중간에는 기시다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정평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뽐뿌를 좀 받은 거죠. 아, 좋겠다. 자, 다음도 뭐 다음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모닝 컨설트 그간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 저렇게 안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해서 지금까지. 야, 대단하다. 윤석열이 만약에요, 어떤 여론조사든 50%가 넘으면 용산에서 기분 좋아서 술 먹을 것 같지 않아요? 50% 넘었다고? 아, 그나저나 정말 이거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자, 지금 여론조사 꽃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위 칸에 있는 게 자동응답, 아래 칸에 있는 게 전화면접인데 민주당 49.0, 국민의힘 40.6, 민주당 41.5, 국민의힘 29.4 정도 되고요. 다음 총선에서 가장 의석을 획득해서는 안 되는 정당. 이거 이런서 독특해. 비호감도 따지는 건데 국민의힘이 40.9, 1등. 자, 그다음에 제3정당 지지하시겠습니까? 아까 금태섭, 유호정 뭐 이런 양향자 이런 거 75.9%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금태섭 영양자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이걸 물어봤으면 몇 %나 나왔어? 제가 봤을 그래서 때는 얘기했어요.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금태섭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안철수의 실체를 모른 채 안철수 바람을 일으켜서 한 40석 얻었던 시대는 내가 봤을 때 끝나간다고 끝났죠. 보고요. 네. 한국에서는 다당제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봐요. 일단 이 구조 속에서는 진영과 진영이 격렬하게 싸우는데 한 5% 갖고 어떻게 뭐 의석이 한 몇 석은 생길 수 있지만 좀 힘들다고 보고요. 결국은 뭐예요? 민주당에 떨고져 나갔는데 국민의힘 바로 가기 그러하니 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흡수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계산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음 총선에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요거는 63.9, 69.8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윤석열 비호감도보다 더 나오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효과예요. 검사님들 혹시 우리 방송 이제 처벌할 목적으로 보고 계신다면 검사님들은 앞으로 정치권에 더 등장하기 어려워져요. 윤석열 끝나면은. 그게 윤석열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검사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엄청 높아져서 우리가 정권을 바꾼다면요. 맞아요. 검사들은 그 혐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정권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검사들 수사권 완전 뺏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안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권이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국민 여론이 검사들한테 수사권 뺏어라라는 여론이 빗발치면요. 국회의원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이거 말고요. 동아일보가 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걸 보실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언론이 크게 말하지 않는 것. 이 여론조사에는 유선 전화가 요즘에 유선 전화 쓰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유선 전화가 20%나 들어 있습니다. 얘 많이 쓴다 아이들 진짜. 근데 오늘 갤럽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동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상담원에 끌려가지고 여론조사를 답해서 민주당이 잘 안 나옵니다만 그것은 선거의 여론과는 사실상 좀 무관하게 정치 관심 없는 사람도 답하는 여론조사인데 이것도 전화 면접이에요. 전화 면접인데 유선이 20%가 들어가 있다는 건 실제로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래 했더니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자체를 디자인을 할 때 유선전화를 20% 넣는다는 것 자체가 뭐 경향성을 띈 여론조사라는 거죠. 누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설계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갤럽의 정당 지지율도 그러니까 감안을 하시고 전화 면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동아일보의 악의성이 보여요. 악의적이죠. 네. 전화 면접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한테 조금 더 유리하더라라는 걸 보고 낸 여론조사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알고는 계시라고요. 근데 여론조사가요. 한번 설계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내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공표를 해야 돼요. 저번에 그랬잖아. 이재명 대표한테 후보한테 유리했던 여론조사 나오니까 조선일보가 공표를 했는데 다른 거. 조선일보 관련한 월간조선인가에 공표를 하면서 헤드라인은 또 완전 다른 걸로 다른 쓰는 와 이놈들 봐라 그런 거지. 어쨌건 지금 여론조사는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게요.